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안부 장관 피고인 이상민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확인했고 피고인 이상민이 내란에 가담해 M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작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물론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다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다는 통합특별법이 어젯밤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이 모두 어젯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통합엔 합의했지만 충남, 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행안위원 다수가 반대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행안위원은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통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작년 11월 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했고 지난해 국민의힘이 먼저 특별법까지 발의했는데 이제와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대전 충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누가 충청도를 홀대하느냐며 반박했고 민주당은 누가 침대 축구했느냐고 목청을 높이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특히 전남 광주엔 조선산업 지원, 대구 경북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고 충남 대전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습니다.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5,500마저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종가 5,522.27, 3.13%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대 이어 5,50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내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출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해 삼성전자는 어느새 18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도 8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반도체주를 필두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금융, 증권 등 업계 전반으로도 온기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시장은 추가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이제 들려왔을 때 차익 실현을 크게 유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변동할 리스크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원체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코스피는 행복한 고민 중이지만 코스닥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등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관리 종목의 주가가 약 4개월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못 넘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도 7월부터는 200억 원이 안 되면 상장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번 변경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최대 220곳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3차례 범행한 걸로 파악됐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윤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살 김모 씨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심사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을 드나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지난 9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범행 직후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손에 검은색 봉지를 든 김 씨는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도착한 콜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튿날 저녁 6시쯤 숨진 2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한 모텔 직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단서로 같은 날 밤 9시쯤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또 다른 20대 남성의 진정서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도 김 씨와 하루 전 함께 투숙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중순, 올해 1월 말, 이달 초 3차례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모두 김 씨로부터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같은 음료를 받아 마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우려고 약물을 건넸다며 죽을 줄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망 사실도 잡히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약물은 김 씨가 정신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진술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